자, 그러면은 무인기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예, 제가 예. 지난주에 오셨을 때도 이 네.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네. 뭐 스치듯 갔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의미가 네. 사실은 뭐 스쳐서 그리고 거기서는 멀리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높게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장비 자체가 네. 조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뭐 촬영되거나 이렇게 정보가 네. 유의미하게 예.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군의 설명이 나오고 있던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비행 금지 구역을 뭐 네. 스쳤든 뭐 조금 넘어왔든 뭐 어떤 표현을 써서든 그 비행 금지 구역을 심각한 사항이죠. 심각한 심각하다. 심각한 사항이고 어 대단한 안보 그래요? 공백이면서 경호 작전의 실패죠. 어 일단 뭐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헤집고 갔기 때문에 네. 서울 상공이 뚫힌 것이 큰 문제인 거고요. 그 중에서도 안보의 우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네. 대통령실의 안위는 국가 안위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처도 있는 거고 군부대도 지키고 그렇죠. 특별히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 뭐냐 하면 지상에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가 있고 또 음. 경호 구역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요. 네. 근데 공중에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공중에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그것이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현재는 반경 3.7km 반경원을 그려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두 개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어.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중심으로 반경 3.7km, 네. 한남동 간제로부터 3.7km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정무인기가 아. 들어왔다가 나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상에서 울타리를 간첩이 넘어서 대통령실 아. 그 용산 대통령실 울타리 예예. 넘어왔다. 간첩이 넘어와서 해집고 뭐 몇 시간을 해집고 다녔다가 나갔어요. 그 간첩이 뭔 활동한지도 몰라. 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심각한 경호 실패인 거고 그 엄청난 안보 그렇죠. 공백이죠. 음. 공중에 무인기가 비행기 금지 구역을 들어왔다 나갔다는 건 그런 거죠. 만약에 그 무인기가 정찰만 하고 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네. 자폭 무인기였던가. 요새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자폭 무인기 위력을 네, 보잖아요. 거기에 또 폭탄을 실다든가 규모가 적어도 거기 수류탄 몇 개 실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작더라도. 작더라도.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생화학 무기, 북한이 생화학 무기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화학 무기를 투하했다면은 엄청난 피해가 있었겠죠. 아이고. 그리고 그 국방부에서 제시한 정무인기 비행 개선을 보고 그 밑에 네. 인구를 분석해 보니까 그 밑에는 500만이 살고 있어요. 비행 아. 궤적이 지나간 지역은. 그러니까 엄청난 위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큰 안보 위기는 저는 이것이 큰 안보 위기잖아요. 네. 이것을 바라보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안일한 자세가 음. 더 큰 안보 위협이라고 봐요. 이걸 방비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네. 문제가 뭔지 네. 소상히 국민들 앞에도 음. 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거를 축소하기 급하다. 그렇죠. 이 의미를, 이 네. 파장을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더 큰 위기가 음. 그 구멍이 뚫힌 게 큰 안보 공백이고 위기인데 더 네. 큰 것은 대통령과 그 국방부 지도자들의 뭐라고 할까 안일한 생각이 더 크다고 그게 했잖아요. 왜 문제다. 그런가 하면은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방은 그 다음이에요. 네.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입니다. 이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의사는 그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진짜 다양한 노력을 해요. 청진기를 대고 하기도 하고 환자에게 묻기도 하고 네. 엑스레이를 엑스레이. 찍기도 네. 하고 MRI를 찍기도 하고 잘 모르면 과거 사례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네. 또 전문 의사들하고 모여서 토의하기도 해서 병명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진단만 정확히 하면은 처방은 쉽습니다. 이미 매뉴얼상 거의 많은 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치료법이 그래서 있으니까. 의사들은 제가 의사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네. 100이라는 시간이 있으면은 어. 70% 시간에 진단에 바친다고 그래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진단이 중요하죠. 거네요. 네. 근데 지금 서울상공이 뚫혔고 서울의 대한민국의 심장부 대통령실 상공이 뚫혔는데도 정확한 진단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네. 남 탓하잖아요. 남 탓. 문재인 정부 탓. 네. 또 그것을 의혹을 제기한 저를 간첩으로 몰고 그럼 정확한 진단을 못하는 경우는 예. 처방이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위가 아픈데 폐가 아프라고 진단해서 아유, 큰일 나죠. 처방을 하거나 수술을 하면은 예. 병이 더 악화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형국을 음.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진을 해서 처방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이 더 안보 위기라고 보죠. 위험하네요. 예. 참 걱정됩니다. 안보 걱정되는 가운데 지금 많은 분들이 김병조 의원님을 얘기하면서 쉽게 설명을 너무 잘해준다 이렇게 엄지척하고 계신데 오마이TV로 김병조 의원님 만나고 계시고요. 수요일 오전 9시마다 나오십니다. 네. 이렇게 김병조 의원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에도 좀 가입을 그렇죠. 해주십시오. 멤버십 가입하시면 오마이TV가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 볼 때 구독료 내잖아요. 네. 또 공영방송 볼 때 시청료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마이TV 응원한다. 계속 방송해달라는 의미로 구독료 개념으로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 댓글창 맨 위에 링크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되고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실시간 후원도 받고 있고 또 주불리 김병조 TV도 구독을 해주십시오. 오마이TV가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홍보 한번 할게요. 아 좋습니다. 네. 무인기가 대통령실 비행 금지 구역에 네. 들어올 확률이 많다. 음. 서울과 대통령실은 무인기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대비를 철저히 해라를 아하. 오마이TV에서 네. 이미 저하고 한 4월경에 얘기를 하고 네. 또 제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오마이TV가 캡처를 해서 올렸어요. 맞습니다. 그때도 한 84만까지 조회수가 많이 갔어요. 봤어요. 그때 경고를 이미 했습니다. 오. 그때 오마이TV에서 이미 지금 8, 9개월 9개월 전에 전에 이미 경고를 했고요. 네. 또 2차 경고는 언제 했느냐? 네. 합참에 갔을 때 그 합참 10월 달에 그 실제 뭡니까? 합참 국정감사 당시에 네네. 대통령실이 그때도. 무인기로부터 취약하니까 네.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는 레이더, 아하. 소형 무인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전파 차단 장치, 네. 제모 이런 것이 설치된 진지가 있어요. 네. 그걸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같이 보기로 하고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경호처에 막았었거든요. 이런 얘기들도 오마이TV는 계속 저와 오마이TV가 경고를 했는데 네. 지금 국방부나 합참에 있는 군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 그 당시 김병주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를 단순히 야당이니까 정치 공세 일환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만약 그때 정신을 차리고 네. 이것을 보완했으면은 지금처럼 속수무책이지 않을까 하는 그 후회 섞인 말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만큼 오마이TV가 네. 안보의 선봉에 서서 미리 예고해 주는 겁니다. 오마이TV를 오마이TV 된다. 보면은 이렇게 네. 좋은 정보, 좋은 그 팩트, 네. 가짜 뉴스가 있는 팩트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네, 김병주 의원이 오마이TV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실시간 후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최 의원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의원님 장군이실 때 참모부에서 군생활했습니다. 네. 함께 군생활 하셨던 분 같습니다. 고생하는 장병들 위해서 닭갈비와 양주도 사제 털어 사주시고 네. 병사들 쉬라고 장군 관사도 비워주셨습니다. 네. 오, 훈련 때 지위도 탁월하셔서 혹여 전쟁이 나도 이분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을 자기들 치부 지적했다고 김병주 장군님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건 넘어서 음해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아, 우리 전우분 있네요. 네, 최 의원님. 예, 실시간 여단장 후원. 때라고 나오나요?
장군이실 때 장군, 참모부에서 군생활했다 아 예. 하셨는데 저는 그 아마 이포병 여단장 할 때 우리 전우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포병 여단장 할 때 네. 그 장군 간사가 있어요. 여단장 간사가 예. 사는 집이 있는데 그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음. 호숫가에 그 춘천댐 가까운 호숫가에 있어서 되게 아름답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너무 아름다워서 네. 제가 그 간저죠 간사를 공간을 개방을 했어요. 제가 와. 출근했을 때 예. 우리 병사들이 군대나 소대 단위로 가서 거기서 하루 여름에 특히 여름 같은데 하계 휴양을 거기서 해라. 너무 멋지니까. 예. 그렇게 개방하고 네. 같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야, 미담까지 이렇게 도착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건 이 군생활 하신 분 많겠지만 정말 지휘관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걸 많이 네. 느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미담을 직접 올리고 알릴 정도의 지휘관을 만나봤었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우리 그 전우님 꼭 뵙고 싶네요. 네. 닭갈비를 또 함께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아님도 주불리 오마이 응원합니다라고 실시간 후원을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또 단물의 세계님께서도 실시간 후원하시면서 빅토리라는 이모티콘도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훈훈한 네. 분위기 저희 댓글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김하늘님도 이 사연 보시고 김병지 의원님 너무 멋져요. 진짜 멋지시다. 존경합니다. 와 멋진 장군님이셨구나 이렇게 네. 훈훈하게 예. 댓글을 또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자, 오마이 이렇게- TV 예. 홍보가 됐으니까 네. 예고됐 네. 9개월 전에 우리가 네, 오마이 네. TV에서 예고했다 하잖아요. 네. 혹시 그 동영상 아. 있으면 잠깐 띄워 보시면은 한 3분짜리 네, 길지 않으니까. 예. 한번 보고 가시면 어떨까요? 네, 미리 예. 예언을 했던 예. 오마이 TV에서 업로드해서 예언을 네. 했던 김병조의 네. 예언. 네. 그럼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준비가 됐습니까? 네, 그럼 보고 오겠습니다. 시를 그대로 운영하니까 대통령이 거기 가시더라도 안보 공백이 없다. 이렇게 합참차장도 얘기하고 하는데 또 일부 하는데 안보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알으세요. 지 통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호, 경비 이런 데서 구멍이 나면 안보에 공백이 나죠. 장관님, 미국의 같은 9.11 테러는 미국의 안보 공백입니까? 아닙니까? 공백이죠. 공백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 유행 중에 가장 큰 테러 유행이 뭡니까? 무인기에 폭발물을 싣고 테러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요새 위협 중에 북한의 위협 중에 지금 평시에 가장 위협이 되는 그 대비가 잘 안 돼 있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무인기잖아요.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 국방부 지역은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청와대는 아주 그래도 많이 돼 있는데 만약에 거기 대통령이 가 있는데 무인기에 의해서 폭격을 한다든가 테러가 일어나면 안보 공백 아닌가요? 의원님 제가 그 분야까지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그런데 검토를 자꾸 그 최악의 사항을 상정해야지. 그러면 대공진지를 설치 안 하고 그걸 막을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P73 공역이라든가 방공진지에 대한 재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남동 공간에 간절을 쓴다고 했어요. 육군 총장 공간을 쓴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무인기 대비라든가 공중 위협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그럼 거기도 대공진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면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그런 해야 된다고 것들을 생각하는 인수위에 정확히 사항을 보고하고 알려주고 해서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한남동 이제- 공간, 육군총장 공간 안보상으로 너무나 취약합니다. 제가 거기 살아서 바로 앞집에 살아봤는데 한미연합사 공간이 그 앞이잖아요. 의원님 다 지금 강제 감축이에요. 지금 저희 경과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얘기 들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그 뒤에 있는 고지 매봉 같은 데는 방공진지를 설치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방공진지 재배치 계획을 검토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16개 부대 중에 그 청와대를 경비하는 우리 군인들 있잖아요. 1경비단을 비롯해서 55 군사경찰대대 55 경비단 포함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아,
그 부대들의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달랑 그 부대는 당신들 부하인데 국방부 장관님 부하인데 어떻게 국방부하고 합참 이전만 해줬습니까? 그 이 안에 거기에는 지금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 1경비단, 55경비단, 55군사경찰대대 다 이리 와야 되잖아요. 용산 부근으로. 아니 이제 그 경호를 그 부대가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할지 이런 걸 검토가 안 최소한 됐습니다. 경호처에서 통제하는 저 영상이 언제 건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용산 이전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얼마 있다가 국방위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인수위 시절이니까 서욱 전 장관이 장관을 할 때 네.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면은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가장 취약하다. 네. 사실 그 지역이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군에서는 저것을 그때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마치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 공세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사실 저기 나온 것은 서욱 장관이지만 저 밑에 있는 군인들은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국방부 실장급 비하는 다 그대로 있고요. 네. 저 때부터 정신 차리고 했으면은 이렇게 속수무책이 아. 아니었을 때 아쉬움이 있죠. 정말 아니한 대응을 예. 했다는 생각이 그래서 요새는 들고. 제가 역시 성견지명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군에서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 댓글로도 소름이 돋는다. 네. 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똑같이 딱 맞춰서 예언을 하냐. 네.